소리가 안 나오지? 이상하다. 학차 박미연입니다. HTP 그림 검사 중에서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거를 좀 안내하고 싶어서 제가 정신과에서 그 미술치료 활동했던 그 증상별 사례를 비교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KHTP도 또 사전 검사, 사후 검사에 필요해서 했고요. LMT도 했는데요. 이제 컬러풀하게 이거는 더 선명하게 나와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지적장애, 정신분열증, 치매, 알코올 의존, 우울조울, 일반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네,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 상급이고요. 이분은 입원하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요. 그 형을 보조하면서 전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집과 남대요. 집은 이런 그림입니다. 지붕은 이제 그 사고를 나타내는데 이 지붕이 피틀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사고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과 창문이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데 외부와 차단하고 또 그 담벼락은 또한 외부와 차단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나무인데요. 나뭇가지가 아래로 쳐져 있는 것은 우울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타인의 그 영향을 쉽게 받고 활발치 못하고 이제 좀 저항이 약하고 그런 걸 나타내고, 과일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은 인정 욕구를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사람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목과 몸에 구분이 없이 그렸어요. 이런 상황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고, 이제 손가락이 3개로 그렸어요. 이런 거는 이제 발달 단계에서 유아적인 그 발달에 멈춰 있다, 고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의 반대성은 가장 특징적인 게 이렇게 좀 가운데에 이게 배꼽을 그려줬거든요. 투명하게. 이 그림도 역시 유아적인 그런 발달 단계. 실제로 검사에서 7세 수준으로 나와요. 지적 수준이. 이렇게 이걸 의미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다른 분인데요. 60세 남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적장애고요. 유축되고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인데요. 집이 이렇게 어떤 그 구조물 위에
약한 구조물이 위태롭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분이 불안하고 그 집에 대한 불안함,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출입문을 그리지 않았는데 관계의 그 단절됨과 그 관계의 어려움, 그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또 나무는 그 좁은 줄기로 그렸는데요. 이분은 이제 불확실한 그런 적응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람을 그렸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몸보다 훨씬 크게 그려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5, 6세 이전에 5, 6세 그런 유아적인 그림에서 멈춰 있고 발달 단계가 그렇게 멈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팔 또는 손가락이 4개, 예,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발달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성을 그렸는데요. 반대성은 오른쪽에 그림 보면 다리 약한 이 다리는요, 지탱력이 약하고 독립심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또 생활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이 생활에서 홀로 서기가 어렵고, 예,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25세 여성 정신분열인데요. 좀 언어가 질이 멸렬하고 부정확한 발음, 그다음에 항상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려고 그런 증상을 보이고요. 이분은 이제 집 그림은 감옥서 같은 큰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집에서 이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다, 이런 욕구를 많이 나타내는데 집이 감옥서 같은 느낌으로 이분에게는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큰 옹이가 양쪽으로 있는데요. 이 나무는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봤을 때 이분이 25살인데요. 25살인데 요 옹이 부분이 한 10세 이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상실감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아상의 상실감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인데요. 사람은 이제 도깨비 왕자들로 표현한 것은 가정 환경에서 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오른쪽에 여성상은 몸통보다 머리가 크게 그린 것과 막대사탕은 유아적인 학령기 이전 발달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네, 여기는 정신분열증인데요. 10년 이상, 최소한 그 병원에서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이제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고, 결과물이 좀 저조하고, 행동이 매우 느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창살이 있는 그런 병원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집은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전 그림이었고요. 2년 전에 그리고 2년 후에 사후 그림은 이제 제대로 집을 정상인과는 다르지만 지붕을 그렸고 집 구조를 그렸습니다. 지붕이 이제 크게 그렸다는 것은 이제 벽이 좀 지탱하기 어렵고 내 생각 사고가 너무 무겁죠. 이분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로 해석됩니다. 네. 나무를 이게 사전 사후입니다. 나무를 산꼭대기에 그리고 화살표는 하늘로 향하게 자라게 그렸습니다. 사전 그림보다 이제 현실감이 더 떨어지게 오른쪽 그림은 그렸거든요. 이 그림은 이분의 정신적인 상태가 더 나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전 그림은 이제 그림에 머리만 있고, 그다음에 눈동자도 그리지 않았고, 네, 사후의 그림에서는 우주복처럼 묘의 경계가 없고, 두상과 몸에 경계가 없고, 발도 손도 경계가 없이 그렇게 그렸습니다. 분리되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생략했던 것은, 이런 것들은 정신분열증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체 전체를 그렸다는 것은 그래도 좀 인지가 좀 좋아졌다. 그나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요. 반대성은 활동 지시에서 좀 이해력이 떨어진다. 얼굴만 그렸으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남녀를 함께 그렸고 몸을 그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신적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는 신체 전체를 그렸고 머리카락을 전에는 그리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머리카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KHTP는 집, 나무, 사람을 한꺼번에 그린 건데요. 이거는 왼쪽 그림은 이제 옷을 벗은 사람을 그렸고, 이거는 이제 그 정신분열증의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후 그림에서는 옷을 입혔고, 또 색이 다양해졌습니다. 나무 열매는 인종욕구가 있고, 또 태양은, 왼쪽에 있는 태양은 엄마에 대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무의 기울기가 똑바로 있게 그렸습니다. 네. 이거는 풍경 10가지를 사물을 불러주면서 풍경을 꾸며봐라 그렇게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왼쪽에 사전 그림은 풍경화이지만 연결되지 않게 뚝뚝 끊어지게 그렸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분열된 이분의 뇌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후검사에서는 내용이 풍부해졌고 풍경화에 어울리도록 연결하여서 그린 점, 이런 점은 통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분은 아주 심한 망상이 있고요. 종교 망상,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있고 혼잣말 작업하면서도 계속 혼잣말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질이 멸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언니를 만나고 오면은 외출 가서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증상과 그림이 진짜 닮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요. 여기서 이제 무지개는 그 공상세계, 종교망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도 집이 아닌 것처럼 나무 옆에 집이 있는데요. 정말 기괴한 그림이죠. 그리고 나무에 열매, 사과 열매들이 열매가 있는 것은 이제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린애들이, 아동기 아이들은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50세 이상인데도 그런 것은 인종 욕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걸로 해석합니다. 네. 이분은 다른 사람인데요. 몰명교를 다니고 이제 권위자들을 가까운 관계가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분입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고요. 풍경화인데 왼쪽에 사전 그림은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고 길이 끊겼고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강과 길, 강이 범람하는 거죠. 강은 물은 무의식을 나타내거든요. 이분의 무의식 세계가 엄청 좀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 몸은 없고 또 몸과 머리,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후검사에서는 토끼를 그린 것은 정신분열증에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물과 길의 경계가 또렷해졌고 사람의 형태를 갖췄고 그림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룬다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분은 치매 환자인데요. 이분은 오래도록 병원을 정신병 어려서부터 입원했다고 합니다. 10대 때부터. 어머니도 치매이고
아직까지 입원해 계시고, 이분은 무기력하고 지시에 좀 불이행하고, 그러나 미술 활동을 즐깁니다. 이분이 벽이 이제 그 무너질 듯 견고하지 않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은 양육에 대한 욕구, 예,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는 창문이 있고 문이 옆으로 그래도 그려져 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네. 이 치매의 나무 그림은 능수버드 나무, 항상 그 늘어진 능수버드 나무를 그립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약하고 우울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네, 오른쪽의 그림은 능수버드 나무가 아래로 축 처져 있고, 예, 이제 원기가 없고 역시 우울하고, 네, 또 나무가 기둥이 잘렸지 않습니까? 이 잘린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과거로의 퇴행, 예, 잘린 거는 이건 나무는 자아 존중감을 의미하는데요. 자아 상태. 그래서 이렇게 좀 잘린 그런 자아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합니다. 네, 사람 그림은 사람은 다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퇴행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그 내적 공격성향을 나타내고, 단추가 이렇게 그려진 것은 이제 모성 의존 욕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사람 두 번째. 예, 이 그림은 정말 기괴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치매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 분열증으로 간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KHTP 이 그림은 이 사람 첫 번째 그림, 사전 그림은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림이고, 집도 이게 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측의 사후 그림에서는 좀 달라진 점을 보면 집의 형태를 좀 갖추고 있고, 사람, 나무 각각 분리를 시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좋아진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LMT 풍경 구성에서는요, 네, 이 빨간색으로 주로 왼쪽 그림에는 많이 전체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분이 병동 생활에서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갈등,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냥 화가 많이 있어서 불타는 그런 거를 마음으로 표현한 걸로 해석됩니다. 네, 우측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선이 좀 선명하게 됐고 쓰러질 듯한 집이었는데, 사전에서는 좀 집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려졌고요. 이제 사람의 형태는 이제 기괴하지만 오른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보여준다고, 네, 해석합니다. 네, 이분은 알코올 의존입니다. 이분도 10년 이상 병원에 입원했고요. 좀 이역적이고 공격적이고 이제 과시욕이 많고 다른 한화와 이제 호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요. 첫 번째 사전 사후. 네, 첫 번째 그림은 옥탑방은 현실을 회피하고 공상세계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현실이 답답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나, 이제 나무에 새집처럼 걸려있는 것은 불안정한 거처를 상징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의 나무는 정말 이 나무 껍질이 정말 다닥다닥 붙이게 그렸는데요. 이분이 성격이 예민한 성격을 상징하고요. 이제 수관이 종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이제 과시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후 그림은 공상세계가 너무 크고요. 머리 수관이 세둥지 집처럼 그분이 그런 부분이 공상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크게 그렇게 해서 크게 확장되게 그렸다고 해석합니다. 네, HTP, 이 알코올 의존의 HTP, 사람을
남성, 여성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분은 한 장에다 다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한 장에 이제 그 사람과 반대성을 그렸고, 이제 배가 불룩하게 그리고 작품 활동할 때마다 배가 불룩하게 이분은 표현하는 것은 알코올 의존이니까 그 알코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자 그림은 다리가 잘린 상태는 이제 죄책감이 있고 안정감과 자신감이 부족하다. 손에 주머니가 있는 것은 방어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여성상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강조해 주었네요. 이거는 여성상에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세련되고 역동적이며 내면의 자상이 이상적인 생각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석합니다. 이분은 사전에서는 두 사람을 그린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여자에 대한 관심이 이분은 높습니다. 미술활동 할 때도 여성 환자를 옆에 항상 앉혀놓고 얘기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림에 나타났습니다. 네, 사후검사는 사회생활을 하려고 이제 취직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다시 이제 그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술을 이제 마시고 병원에 재입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의 풍경화를 보면은 첫 번째 사전 그림은 그 무식을 나타내는 물이 급속도로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네, 이런 거 보면 우울이 깊고 또 두 개의 집은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리를 그려놓는 것은 그 변화를 암시하는데요. 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후 그림에서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정상에 가깝게 그렸습니다. 다리는 무의식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다리라고 했습니다. 물을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비전을 세우고 변화의 시점을 의미한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울인데요. 우울,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우울의 대표적인 옹이가 있어서 그림 올려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소리가 작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제 옹이 안에 새를 그려놓거든요. 이 새는 이제 결핍된 그런 사랑 결핍, 그다음 박탈감, 안정감이 부족하고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LMT 탈북민 여성인데요. 이분은 많은 물의 그 폭포는 극도의 우울함을 표시하고 자살 시도하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위에 그 벽에 붙어서 이제 버티는 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을 그림에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는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인데 조울증 환자가 우울할 때는 그림을 이렇게 삭막한 환경 속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없고 경직되어 있으며 얼굴은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축되었고 방어함을 의미합니다. 조증일 때는 이분이 이제 조증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급증하고 타인에게 과다하게 접근하기도 하고 들떠 있는 것을 그림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이제 이분의 가정 환경은 이제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 내남자는 이제 도시에서 딸과 아들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생활비를 한 달에 아니고 1년에 100만 원 보내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이분이 이제 주호서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사전 이제 이게 인상 2 때 이분하고 같이 상담을 했던 건데요. 사전 사후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만난 그림이 세 번째입니다. 잘라진 걸 보면 집이 멀리 있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문이 2개고 남편과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가운데는 이제 집이 가까이 와 있고 또 이제 그것은 가정이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분이 다시 깨닫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외부로부터 자기를 이제 보호하고 싶고 폐쇄적인 것을 담으로 이제 의미하고 집도 적당한 크기로 그려져서 조금 더 건강해졌다. 이 집들 나무는 처음에는 이게
새가 있습니다. 왼쪽에. 예, 새를 그려놨는데, 이제 본인의 그 외로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사과나무 열매를 그렸는데, 이제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요구를 나타낸 거고, 후기 마지막에는 이파리만 무성하게 그렸는데요. 이제 심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가 또, 딸이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니까, 예, 그 부분이 또 어려워서 이렇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사람 그림은 옆모습을, 첫 번째 그림, 사전 그림 옆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타낸 것 같고요. 후기 그림은 정면으로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정말 원했던 소망을 깨닫는, 자기는 이제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네,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그림, 네. 남성상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 내담자 자신은 단아하게 생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 항상 못생겼다고 말하고, 그랬지만 남편을 크게 그리고 잘생기게 그렸습니다. 남편을 의지하는 걸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현실에서 이제 생활비 주지 않은 그런 남편을 의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망을 기대하며 가정적인 남편으로 변화되기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KHDP를 보겠습니다. 사전 그림에서는 남편의 그 도끼를 쥐고 나무 장작을 패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끼는 공격성을 좀 의미하고요. 그 담은 외부에 대한 방어를 나타내고, 일을 하고 있지만 부부가 서로 등을 지고 일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편이 공격적이게 이제 불안하고 주눅들고 힘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신을 뜻하고 해석합니다. 사후 검사에서는 이제 건강하지 않은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요. 집안을 투시화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식구가 이분은 모이길 바라지만 가족 간에는 이제 그게 구속이 되므로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집 남은 사람이 서로 딱 붙어 있고 연결되고 묶여 있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 예, 오히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렇게 산다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KHTP 그림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야 건강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그 경험과 또 임상하셨던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우리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죠. 예. 교수님. 네. 네. 혹시 집 그림에서 예. 아파트를 그리는 경우는 괜찮은 그림인가요? 우리 박명수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한 선생님들.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뭐 삶의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를 그린 거는 건강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주택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 주제 통합 검사도 그렇고 HTP도 그렇고 이제 그 주제 통합 검사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백인들 이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그림 배경이 거의 50년대, 60년대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요즘 그렇게 머리 스타일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고, HTP도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 특히 우리 한국처럼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맨날 아파트만 보고 자랐는데 집을 이제 얘기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우리 집단 무의식적인 걸 놓고 한다는 거죠. 뭐 아파트보다는 집은 지붕도 있고, 예, 담도 있고 뭐 이런 것이니까 그런 원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체크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아파트가 생각나셨나요? 예, 또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예, 오늘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HTP 수혜 선생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도 해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또 감사 표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아주 중요한 또 테스트들이 있죠.